자, 이번엔 오늘 본격적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오늘의 빅데이터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수급의 키를 잡고 있는 외국인 매도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연초 증시 급락세를 이끈 건 바로 수급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출현해서일 텐데요. SNS와 블로그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빅데이터 분석 함께 보실까요? 특히 대형 수출주 그리고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IT 자동차에 대해 외국인 매도가 자주 나왔습니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부담감이었고요. 테이퍼링, 증시, 엔저가 관련 단어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 원 넘게 현물을 내다 팔았고 만 계약 이상의 선물 매도 공세가 나왔습니다. 지수 급락을 견인한 요소였는데 이렇게 새해 첫 주부터 외국인들이 팔아제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뭐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죠. 무슨 얘기냐면 양적 완화 축소가 작년 이제 말에 이제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의 우려감이 가장 짙었던 것이 작년에는 가을이었죠. 7, 8, 9월 때 외국인이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많이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가도 좋지 않았었는데요. 10월, 11월 가면서 야, 그럼 올해는 없을 것, 작년에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12월 말 되면서 다시 이런 우려감이 커지면서요.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2, 3년 동안에 열심히 이머징 마켓으로 몰려갔던 돈이 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제가 자주 썼던 표현이지만 미국 사람 그대로 쓰니까 그대로 인용해드리면 back to USA입니다. 아까 미국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시장, 투자 전략가들 그리고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서 어떤 일관된 주장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물론 그 안에서 지난 9월달, 8, 9월달에도요. 우리 시장은 버텼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했고 이번에도 강할 거라고 분명히 우리가 짐작하고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요. 실제로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 비중이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돈이 빠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작금의 외국인의 이탈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지만은요. 그나마 지금 어제 오늘 좀 버티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겠죠.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새해 첫 주부터 거세지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컸는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10조 원의 영업이익이 그 전분기보다 무려 18% 감소한 영업이익을 발표해 8조 원 초반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리 악재는 반영된 걸까요? 오늘 주가 반등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오히려 이 같은 수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국내 증권사에서 벌써 빠른 곳에서 벌써 단기적인 이제 코멘트가 벌써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닝 쇼크가 좀 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얘기 많이 나왔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8천 중반대 이하를 많이 우리가 보도가 나와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안 좋아도 9조 1천억, 9조 5천억 정도 얘기했죠. 국내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증권사 입장에서는 다소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의 그 수치 자체의 의미보다는요. 그럼 이런 것이 정말 일부에서 얘기하는 보너스를 한꺼번에 많이 줘서 그랬다 그러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다만 이제 증권사에서 보는 것은요. 그런 보너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의혹보다는 의구심한 편이 한국말로 적절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중에서도 무선사업부 말이 무선사업부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시장인데요. 이쪽에서의 수익성이 많이 둔화됐다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분야별 수익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대부분 적어도 6조 원대 이상의 수익을 예상했지만 6조 원 이하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IM 사업부인데요. 그쪽에서 좀 6조 원 이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오늘 대우증권이라든가요. HM투자증권 이런 쪽에서 오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경쟁 격화가 단기간에 끝날 일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수출 경쟁력 약화를 연관해서 보는 전략가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지금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고 그에 따른 국내 수출주들의 경쟁력 악화는 같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정도의 깊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 일정 수준 경쟁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본과
외국인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기업들인데요. 그리고 그 기업이나 그 업종이 되겠는데요. 그런 쪽은 상당 부분 일정 수준 영업 이익에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보이고요. 그 주가 측면에서 보면 하락 쪽의 모멘텀, 즉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아무리 우리나라 뭐 환율에 문제가 있건 일본이랑 경쟁을 하더라도요. 실제로 그 제품을 우리나라가 아니라면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본 회사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체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를 살까 아니면 도요타의 캠리를 살까 뭐 이런 거에 싸움을 가다 보면 당연히 가격 차이가 별로 안 차이 나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차가 싸다 가격 품질에 그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일본 차를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경제학적으로선 대체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대체 관계가 있는 것 쪽은 보면 일정 수준 가격 경쟁력에도 떨어지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담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환율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자동차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수준 부담은 불가피하죠. 외국인과 함께 언급이 되는 키워드가 같이 가는 이 기관 투자자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좀 더 방어가 되겠지만 오히려 같이 동참을 하면 추가 급락이 있겠죠. 기관 투자자들을 그들에 대한 시각을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뭐 국내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일정 수준의 그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 기관의 시각이 한쪽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다만 시총 상위 주식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되겠는데 이런 쪽에 대한 매도 압박이 나오니까요. 그 주식뿐만 아니라요. 시장 자체가 꺾이다 보니까 국내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리스크 관리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 바로 이번 주에 키워드가 세 가지 실적, 환율, 외국인 다 통틀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통틀어서 이항영 위원의 연초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한마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게요. 네, 저는 뭐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자체를 크게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 큰 의미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시장에 그런 참 유연하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시장은 거의 2년째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인 중심으로 시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이머징 마켓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한국 시장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저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추세적으로 매도가 이어진다 그러면 대안이 되는 주식이 처음은 있겠지만은요. 궁극적으로 대안이 되는 주식도 찾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있더라도 워낙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무리한 매매보다는요. 일정 수준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최선이 아닌가 싶네요. 당분간 아쉽지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안에서의 힌트를 대안을 잘 찾아보는 연초 시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지금 놓칠 수 없는 환율과 실적, 외국인들 또 그 안에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빅머니 여기까지입니다. 이항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